저희가 오늘은 4강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개설이 돼 있으면은 그 심판은 좀 원투 와치 주심입니다. 아, 야, 쟤는 건들면 안 돼. 좀 보는 입장에서는 졸릴 수 있는데 승부차기 직전에 키면 딱 좋은. 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4강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일 수요일 오후 4시, 새벽 4시죠? 새벽 4시에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좀 제가 이번에 4강 느끼기에는 좀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약한 4강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동근이 형부터. 약간 원래 좀 강팀 대 강팀 구도가 돼야 되는데 좀 강팀과 약팀 구도가 좀 명확히 나눠지는 4강 대진이라고 좀 봐야겠죠. 원래 좀 이제 4강전쯤 되면 이제 메인팀 두 팀이 남아가지고 이제 막 진검승부를 펼치는 광경을 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물론 이게 모로코하고 크로아티아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게다가 크로아티아는 저번 대회 준우승 팀인데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거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이번 월드컵 이거 4강전이 좀 더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1강 3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강 3중. 아, 3중이 그럼 누군가요? 네, 1강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가 1강이고 나머지 세 팀이 이제 3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좀, 저도 메시의 팬으로서 좀 뭔가 메시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 하나만 갖고 축구하는 팀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허울만 있고 실속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탄탄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메시한테 좀 의존한다? 메시한테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도 있고, 이제 메시가 없으면 뭔가 딱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많이 없어 보이는. 아, 그러면 메시 은퇴한 뒤에는 약간 좀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좀 걱정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메시가 은퇴한다면 제 관심이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메시가 은퇴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의외로? 네. 이게 메시 위주의 팀이 아니게 되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사례를 하나 봤어요.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를 봤어요. 바르셀로나도 메시가 나가면서 이게 좀 찬반 여론이 좀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도 메시가 있어서 이만큼 버틴 거다와 메시가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스쿼드 밸런스를 맞춰서 해줄 수 있다. 결론은 스쿼드 밸런스는 갭을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망할 뻔해서 이건 뭐 할 네. 말이 없네요. 근데 뭐 바르셀로나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쵸. 재정적 뭐 위기도 재정적 있고, 위기도 뭐 있고. 팀의 밸런스도 너무 안 맞았고, 이러니까 사실 뭐 바르셀로나와 국가대표에 대한 팀을 뭐 평가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빠지면 좀 더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좀 들거든요. 뭐 어찌 되었든 팀의 대들보가 됐던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대들보가 됐던 사람이 빠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유의 퍼거슨이나 아스날의 벵거나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부침은 있지 않을까. 또 보니까 좀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대들보가 빠져나가면 언제나 팀은 힘들어했어.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선수 정보부터 좀 확인해보자면, 뭐 아르헨티나는 아쿠냐 그리고 몬티엘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근데 사실 4강전부터 경고 누적이 없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8강전까지 적용이 되고 4강전부터 이제 카드가 초기화되는. 그러니까 그런가? 8강전에 이제 경고를 받은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제 4강전에서부터는 경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8강은 살아 있는 거, 8강 경기에서 치러진 건 다 살아 있고. 네, 그래서 두 선수가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번 경기에 이제 못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쿠냐 선수의 결장이 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왼쪽 공격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주로 했거든요. 이제 아쿠냐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타글리아피코가 아마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쿠냐 선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에는 능력이 좋지만 개인 공격적인 능력에는 좀 아쉬운 선수예요. 별로예요. 네. 아약스에서도 사실 아약스에서는 좀 살림꾼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저는 막
아약스 선수들이 대부분 되게 좋았잖아요. 뭐 데리티나 때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당시 준결승 이제 올라가던 당시에도 이 선수가 있었는데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실 그쪽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폼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개인 폼이 최상이었을 때 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점이 좀 선수 입장에서는 맞아. 안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뭐 이렇게 뭐 이 두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고 크로아티아는 뭐 큰 부상도 없이 그리고 경고 누적도 없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라우즈가 8강전에서 네덜란드 경기 때 맞죠. 카드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니까 카드를 17장을 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사실 경고 뭐 징계가 있긴 하지만 다른 팀도 하지만 이게 여기서 좀 작용이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라우즈가 경기에 네덜란드 그 8강전은 좀 어찌 보면 타격이 좀 있네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이제 라우즈가 이제 라리가의 자랑이라고 그쵸. 한다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세리의 자랑인 오르사토가 오르사토. 주심을 맡습니다. 제가 세리에를 잘 팔로우 안 해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EPL의 앤서니 테일러, 라리가의 라우자 동급이다 이걸 듣고 와 어떤 급인지 알겠다 이게 딱 느낌이 왔어요. 일단 그 나무위키에 네. 심판 이름으로 된 문서가 개설이 돼 있으면은 그 심판은 좀 원투 와치 주심입니다. 일단 뭐 오르사토가 나무위키에 써져 있는데 이분은 일단 세리의 주심 호소인이고요. 그다음에 관대한 스타일의 심판인데 그때 라우즈가 경고를 좀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대한 스타일의 심판이 오르사토기 때문에 좀 혈기왕성한 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또 이번 경기에서 흥분을 하게 된다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유럽 선수들이다 보니 조금 신장이 더 높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싸움에 있어서 공중볼 다툼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이제 네덜란드전에서도 이제 세트 플레이나 이런 점에서 실수를 통해 좀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베고르스트 같은 좀 장신 스트라이커들한테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이런 공중볼에 대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오르사토는 사실 챔스에서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네. 사실 요즘은 또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있다 보니까 좀 아는 팬들이 되게 많아요. 오르사토가. 근데 오르사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라우즈는 차라리 나은 게 그러니까 뭐 심판의 건의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 라우즈처럼 플레이하면 경기가 막 위협적이거나 그런 상황은 뭐 저번 네덜란드 전 제외하고 네. 생각보다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다 알아. 라우즈가 저는 미친 개라는 거 다 아니까. 야 쟤는 건들면 안 돼. 개기면은 경고 나가는 거 아니까 그 뭐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냥 경고 하나를 들고 네 명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무슨 아니 그러고 눈빛만 아니, 봐도 덤비려고 하지 않아 선수들이. 선수들이 전 미친 개 피해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좀 수월하게 좀 수월하게 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은 뭐 선수들의 생명에 있어서. 네. 근데 이렇게 간대하면 위험해요. 근데 아직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큰 병크를 터트린 적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르사토가 그나마 좀 월드컵이니까 정신 차리고 심판하는 건가 싶겠지만 이 주심은 또 언제 병크를 어디서? 터트릴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원기옥이죠. 원기옥이 이렇게 큰 곳에서 한 번에 터트린다. 네, 준결승에서 한번 터트린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이번 심판들 좀 그래도 특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테일러도 그랬고 라우즈도 똑같이 아니 그 다 월드컵 심판들이 다 그 모양이지. 어, 왜 그러지 다? 좀 그런 것 같고 저 최근 어제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 심판도 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그치. 얼을 타는 때가 있더라고. 자꾸 얼 타고 좀 물론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 조금 몇몇 장면이 나왔어. 뭐 케인의 그게 뭐 PK다 아니다 뭐 이런 장면도 애매한 거 있는데 뭐 주심을 못 봤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심판은 좀 특색이 주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일단은 뭐 아르헨티나 경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뭐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봤던 경기가 아르헨티나 사우디 경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좀 예방 접종을 맞았다는 느낌이 좀 음. 강한 사우디전 경기였죠. 이제 사우디전 충격패 이후에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아르헨티나인데 아직까지는 좀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 보이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옆에 있었던 그 이제 라우타르도 사실 대회 전에는 막 득점왕 후보다. 맞아. 이제 이번에야말로 메시의 조력자를 찾았다 어. 이렇게 좀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드러나 버렸죠. 실체가. 아 누가 라우타로 그 득점왕 뽑았는데 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맞아요. BBC에서 그래가지고 아 라우타로가 최고 득점왕이다 이랬는데 아 지금 루카쿠와 같은 신세가 돼버린. 근데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무슨 저주에 걸렸길래 메시 옆에만 서면은 모든 공격수들이 다 절어버리는지. 그 이과인병이라고. 맞아. 이과인도 그렇고 아구에로도 그랬고. 그래서 풋볼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는 데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라우타로가 이과인의 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벗기면 계속 이과인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좀 메시 옆자리가 맨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자리는. 메시가 은퇴할 때까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죠. 완벽한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월드컵 들어서 스칼로니가 되게 전술도 바꾸고 원래 기용하고 있던 선수들도 바꾸면서 좀 과감하게 선수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6강 들어서 기존에 쓰지 않았던 백스리 카드를 기용을 하면서 리오넬 메시가 한 칸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원래 기용하지 않았던 이 훌리안 알바레스를 포함해서 맥칼리스터, 네. 맞아요.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훌리안 알바레스 이런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선수들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스칼로니 진짜 많이 바꿨어요. 이거 사우디전만 생각하면 경기가 이제 뭐 첫 번째 옵사이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옵사이드 많이 걸렸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메시가 엄청 내려왔어요. 그 경기만 맞아요. 해도 후반전만 돼도 메시가 아예 안 풀리니까 엄청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엄청 내려와가지고 경기를 계속 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자주 보였거든요. 원래는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하고 한 명이 벌려서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아예 3백을 쓰고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를 기용을 해서 아예 3-1을 만들어요. 빌드업 할 때. 그 친구 얘기도 해야 돼. 엔조도. 네, 엔조도 사실 베스트 11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엔조도 조금 막 애매하다. 뭐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엔조도. 원래는 네. 그 킥이 좋은 파레데스나 아니면은 이제 수비 중원에서의 힘싸움이 필요하면 기도로 드리게스를 기용을 했었는데 이 엔소 페르난데스를 기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중용이 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로셀소 선수가 뛰었던 자리인데 맞아요. 네,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하고 메갈리스터가 기용이 되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처음에는 좀 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경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좀 이번 대회에 좀 라이징 스타 반열에 좀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도 괜찮고 뭐 데파울도 뭐 데파울 진짜 많이 뛰잖아요. 많이 데파울 진짜 많이 뛰죠. 데파울 그래서 솔직히 말해 사우디전에 진짜 그 답답 그 자체인데 근데 진짜 그 경기는 와. 사우디가 너무 좀 수비를 맞아요. 인생 수비를 했어요. 점점 데파울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맞아. 있어서 데파울 그 띵거리 그 기록 보니까 거의 마라토너만큼 네, 뛰던데요. 뭐 크로아티아의 그 브로조비치처럼 네.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로조비치가 막 16km인가 17km 뛰었대요. 15km, 16km. 맞아. 그 정도 뛰었다고 와. 하더라고. 아니 진짜 게임에서 그렇게 뛰거든요. FM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와 저거 미쳤다 이런 실제로 그러니까 저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FM에서는 진짜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네. 사람이 15km, 16km 뛰고 막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만큼 이제 좀 선택받은 몇몇 선수들만이 그렇게 좀 많이 뛰는데 이제 월드컵에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뛰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게 좀 지켜볼 만한 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백스리 바꾼 게 어떻게 보면 호주전부터였거든요. 16강. 근데 여기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던 게 후반 교체술이에요. 후반에 조금은 좀 안일하게 내려앉는 모습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호주전도 후반전에 완전 맞아. 밀렸고 막판에 네덜란드전에는 먹힐 뻔했고. 결국엔 동점을 허용했잖아요. 이제 페첼라 선수를 이제 교체 투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선수가 실수를 좀 자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후반 교체술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스칼로니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다 피지컬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려앉으면 그 네덜란드나 뭐 호주 이런 선수들은 되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아예 밀면 이게 감당할 수 없다. 그나마 헤딩을 해주던 로메로까지 빠지니까 수비진이 페첼라 그리고 오타멘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렇게 되니까 와 근데 여기는 뭐 사실 몇 명 키 큰 선수들이 떠오르죠. 데파울 그리고 데파울도 로메로. 큰 편이지만. 근데 여기 다 근데 보니까 막 크다고 할 수는 없는 네. 보니까 맨 앞에도 키가 작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라우타루 아니면 메시. 사실 다 높이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뭐 이제 로메로, 페잘라도 큰 편이긴 하지만 물론 근데 로메로 말고는 거의 뭐 전무하다 다섯 봐야죠. 예. 손가락 안에 들 선수가 있나? 이렇게 평가를 해도 그만큼 일단 남미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나? 뭐 특히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훌리안 알바레즈도 키가 큰 편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공중볼 따질 선수는 없는데 사실 크로아티아가 이게 그쪽 그 유럽 국가 쪽이 생각보다 키 큰 선수들이 많아요. 브로조비치도 얄쌍한데 좀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특히 타겟맨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만주키치도 있지. 옛날에. 만주키치로 시작해서 뭐 리바야, 부디미르, 페트코비치 이 선수들이 다 195 이 정도의 키거든요. 네, 다 리바야 이제 선수 제외하고. 한 네. 헤딩하는 선수들이 좀 많긴 하죠. 그리고 이제 수비진도 이제 로브렌, 뭐 비단은 후보고, 뭐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도 다 키가 크고, 심지어 이제 풀백도 다 이제 키가 커요. 이제 소사나 네. 왼쪽에 나오는 유라노비치. 유라노비치 이제 이런 선수들도 다 이제 좀 키가 큰 편에 속해가지고 특히 이제 페리시치는 이제 특히 헤딩으로 또 골을 넣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공중볼을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야지 이제 그 선수들 그냥 머리에 닿겠네요. 아니 저는 로브렌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왠지 느낌이 하루 그바르디올 옆에 있어서 그런가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왜소해 보인다 이런 그바르디올도 키는 작을 거예요. 아 그래요? 키가 막 그렇게 85, 크진 않은데 86. 덩치가 85네. 커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막 사람이 더 거대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키높이 신발 신었나? 근데 로브렌은 좀 보면 얄쌍해가지고 막 키가 큰다 이런 느낌 또 안 받았는데 또 키가 크네요. 일단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중볼 싸움에서 굉장히 밀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크로아티아로 넘어갔으니까 크로아티아 얘기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 팀은 자 뭐 연장전만 승부차기만 가면 여기 승패는 정해져 있다. 네, 최근에 좀 새로 만들어진 축구 단어가 있죠. 어. 축구 4라고. 이제 축구 1, 축구 2, 축구 3이 있었는데 축구 4라는 축구 메타가 새로 생겼습니다. 축구사는 어떤 축구인가요? 최대한 무승부로 경기를 끌고 가서 수비를 단단히 하고 무승부로 끌고 간 다음에 승부차기에 들어가서 승부차기로 승부를 내는. 진짜 진정한 상남자 스타일 축구네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좀 보는 입장에서는 졸릴 수 있는데 승부차기 직전에 키면 딱 좋은. 승부차기 한다 봐야지. 재밌었다. 이러고 일단 그것만 딱 보면 좋은 축구 4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그 결승전 제외하고는 다 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결승전 제외하고 보면 거의 연속으로 뭐 계속 연장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크로아티아는. 네, 특히 이제 16강전 일본전, 그 다음에 8강 브라질이었나요? 이제 두 팀하고도 승부차기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들은 안 지치나? 진짜 막말로 약 빨고 뛰나? 특히 이제 모드리치는 나이가 많은 편인데 무슨 미쳤어. 이게 팀이 모드리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드리치가 진짜 좀비처럼 뛰잖아요. 맞아요. 진짜 미친 듯이 있잖아. 그런 활동 그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활동량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팀도 그냥 그 팀 리더 따라가듯이 네. 나도 걔같이 뛰어야겠다. 좀비처럼 그냥 물고 늘어지고. 아니 저 늙은이도 뛰는데 그러니까. 나 뛰어야겠다. 눈치 보여서 나 뛰어야겠다. 아니 그 18년도에도 사실 모드리치가 나이가 많아서 네, 막 맞아요. 못 뛴다 막 이런 맞아.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맞아. 지금도 아니, 하고 4년 있어.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뛰고 있어. 와 징글징글하다 진짜.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드리치가 이제 국대 은퇴 생각 있냐는 질문 들었는데 안 한대요. 와. 계속 약간 계속 뛴다는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아니, 뭐 뭐- 유로까지 할 것 같다는. 아니 뭐 축구를 느낌? 잘하니까 뭐 아직까지. 잘하니까. 축구를 잘하니까 아직 할 수 있고. 팀이니까. 이게 사실 발롱도르도 뭐 월드컵 당시에 받았으니까 뭐 크로아티아가 다시 한번 뭐 이런 좀 아르헨티나를 또 꺾고 뭐 결승에서 어떤 상대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또 좋은 성적을 내면 이거 또 모드리치 뭐 발롱도르 뭐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뭐 발롱도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디움까지는 좀 약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그래서 모드리치가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고 사실 모드리치도 모드리치인데 브로조비치. 브로조비치. 이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로조비치는 너무 많이 뛰고 일단은 그 팀의 중원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에 일단 좀 팀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수비 라인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이 팀이 수비는 그래도 연장전까지 갈 때까지 수비 하나는 끝내주는데 페트로비치? 페트코비치. 페트코비치. 근데 페트코비치는 제가 봤을 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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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잡을 때 약간 웃음벨이었어요. 쟤 또 놓치네. 저걸 저렇게 놓친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 골을 하나 안 보여주긴 했으니까 뭐 아무 말 안 하는데 일단 공격은 좀 약간 실망이에요. 맞아. 확실히 좀 만주키치보다는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크로아티아가 빌드업을 할 때 보면은 수비진하고 이 세 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해서 2-3으로 빌드업을 해요. 여긴 2-3. 네, 그러고 나서 양 윙백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 팀이 이미 수비로 다 복귀한 상황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2-3이면 되게 밑에서 많이 작업을 한다. 그렇죠. 어. 근데 이 선수들이 다 공을 잘 다뤄서 브로조비치, 그러니까. 코바치치, 모드리치니까 와 진짜 거기다가 센터백 조합도 로브렌의 그바르디올이니까 특히 그바르디올은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뭐 일단은 뭐 앞쪽에서 뭐 페트코비치가 좀 아쉽다 해도 사실 페르시치도 지금 뭐 토트넘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굉장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액자 모드죠. 액자 모드. 일단은 크로아티아도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팀이고 조금 빡센 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월드컵 같은 데에서 연장전 계속 가는 팀 이런 거 빡세거든요. 약간 진짜 아르헨티나가 저는 연장전 가면 말린다고 보거든요. 말려서 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도 승부차기에서 꽤 강한 팀이거든요. 맞아요.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도 네. 그랬고 맞아. 이번에도 결국엔 승리를 했고 네, 그 예전에 이제 메시가 코파에서 이제 하늘로 날려버리신 아. 그 짤 하나 때문에 약간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약하다라는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데. 난소공 프레임인가요? 그래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약하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크로아티아가 더 강하다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크로아티아가 그 옛날에 수바시치 골키퍼였죠. 맞죠. 근데 이제 이 이름 골키퍼 리바코비치. 리바코비치. 이름을 잘 외우네. 사실 나는 너무 계속 헷갈리던데 크로아티아는. FM 하면 압니다. 리바갑이라고. 아니 가성비. 이 친구도 베스트. 굉장히 잘 막더라고. 여긴 골키퍼가 승부차기 하나 끝내주게 잘 막어. 이번에 좀 라이징 키퍼들이 좀 있죠. 이제 크로아티아 리바코비치하고 그리고 야신부누. 네, 모로코에. 뭐 조별리그만 뛰긴 했지 16강까지 뛰긴 했지만 이 누굽니까 그 슈체스니도 엄청 잘했고. 엄청 좋았어. 맞아. 폴란드에서 특히 슈체스니까 올려놨지. 맞아. 그래서 그만큼 조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진에서부터 뭐 골키퍼도 좋고 수비진도 괜찮고 중원도 좋고 맨 앞에만 그 한 선수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한 예상 정도는 해봅시다. 경기 예상? 경기 예상. 뭐 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이렇게 될 것 같다. 누가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일단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굉장히 강한 게 역전승 전문 팀이에요. 이 팀이.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일본, 브라질한테 선제 실점을 내줬지만 뒤에 따라가가지고 역전 동점을 했거든요. 저는 아르헨티나한테 7점을 하고 크로아티아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승부차기까지 가서 크로아티아가 이긴다. 크로아티아는 무조건 크로아티아가 축구사를 통해 결승전까지 간다. 특히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한테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조별리그에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로아티아가 또 축구사로 이길 거라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달리치 감독이 좀 확실하네 컨셉이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결승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동근이랑 의견이 똑같은데요. 결과만 달라요. 아르헨티나가 이긴다. 네, 저는 아르헨티나.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스근하게 선제골 넣고 시작한 다음에 이제 또 특유의 용병술 발동되면서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제 크로아티아의 피지컬에 눌려서 뚝배기 이제 하나 얻어맞고 뚝배기 하나 얻어맞고 1대1로 팽팽하게 연장전까지 끝난 다음에 승부차기가 가서 이제 거기서 저는 그냥 아르헨티나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르헨티나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선제골을 넣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후반전 막판에 그런 교체가 이번에도 나온다면 좀 아쉬운 교체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1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네. 저는 메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시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메시는 4강짝이다. 혹시 호날두 좋아하시나요? 호동생이신가요? 호동생 요즘 한반도야. 아니라고 안 하시네. 이거 옹호 발언인데? 아니라고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유벤투스 때 다음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네. 저는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크로아티아의 수비진을 좀 보니까 네. 좀 사우디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아르헨티나가 왠지 크로아티아
이제 뭐 사우디전선처럼 조금 좀 경기 패턴이 좀 말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수비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조금 뭐 계속 연장전을 갔지만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선제골을 넣고 연장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럼 정규 시간 안에 승부가 끝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달리치 감독이 생각하는 거지. 축구사를 이제 축구사? 축구사는 이제 안 통한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축구사 나온 지 얼마나 나름 됐고 바로 축구사 내가 좀 벌써 상상 페이지를 하고 있어. 많이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4년 전부터 했으면 많이 하긴 했어. 아니 근데 좀 저는 아르헨티나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실 좀 뭐 크로아티아를 믿는다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뭔가 뭐 밸런스적으로나 그런 축구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뭔가 완벽하다기에는 많이 부족한 팀이긴 사실 하죠. 좀 메시가 묶이면 같이 팀이 좀 맞아요. 고전하는 경향이 아직 적지 않아 있죠. 그리고 뭐 모드리치가 뭐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뭐 메시만 그렇죠. 메시 뭐 거의 뭐 친한 친구 사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아니 둘 다 나이를 또 먹어가는데 왔네, 이러고. 또 만났네 여기서. 아직도 은퇴 안 했어 이러고. 그래서 그때 은퇴 안 할 건데. 그럼 또 하고 뭐야, 또 다음 월드컵에도 봐야지. 그래서 조금 아마도 잘 메시가 막히고 좀 아르헨티나가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근데 마음속으로 또 아르헨티나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2대2네요. 여기서도 딱 의견이. 딱 네. 2대2. 와, 딱 2대2로 갈렸네요. 그러니까. 아니, 과연 뭐 연장전도 2명이었어요. 맞아요. 연장 안 가는 사람이 둘 있고 가는 사람이 둘 있고. 어쨌든 뭐 크로아티아하고 아르헨티나 경기는 이제 14일 수요일 이제 새벽 맞아요. 4시. 4강전은 다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말이 됩니까? 이거 아. 한국인 배려해서 시간을 좀 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맨날 있잖아 축구는 새벽에 하는 거야. 맨날 축구 새벽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진짜로. 이쪽 시간을 따지면 밤 10시에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걔네도 피곤할 거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돼. 걔네는 왜? 아니, 그러니까 더워서 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계권 때문에. 중계권도 있고 뭐 더워서도 그러니까 핑계는 첫 번째 더워서? 핑계 더워서. 더워서. 두 번째 핑계 이제 거긴 열대 없나? 아유 참. 중계권. 중계권이죠 뭐.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두 팀의 경기는 이제 수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집니다.